잠을 못 자게 되면 수면제를 한번 먹고 자면 어떨까 하는 유혹을 다들 가지실 것 같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한 대여섯 시간 푹 자고 나면 어떨까 하는 유혹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면제를 가끔 그리고 필요할 때 복용하는 것은 그리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수면제를 습관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의존성, 내성과 같은 부작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작용에 노출되어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방송은 수면제를 복용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명하게 수면제를 복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할 때 제일 흔하게 생기는 부작용이 뭘까요? 낙상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수면제를 매일 복용하게 되면 30에서 50%가 1년에 한 번 넘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치매 환자들이 수면제를 매일 복용하게 되면 거의 80%에서 넘어져서 다치게 됩니다. 병원에는 다양한 골절 환자들이 입원하게 됩니다. 특히 노인들이 골절이 돼서 입원한 경우에 왜 넘어졌는지를 물어보게 되면 대개 경우에 자다가 일어나서 발을 헛디뎌서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화장실 들어가다가 넘어지게 됩니다. 주로 자다가 잠결에 자고 나서 나타나는 사고인 거죠. 이런 분들을 다시 물어보면 수면제를 드셔서 정신이 맑지 않은 상태에서 낙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들은 근이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깨어나더라도 근육이 이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균형을 잃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면제를 매일 복용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넘어지고 골절이 있어서 수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수면제의 부작용은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낮에 열심히 활동하고 움직여야지 면역세포도 활성화되고 그런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런 수면제를 매일 복용하게 되면 낮에도 운동량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고 활동량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햇빛도 적게 보고 밖에 나가서 운동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염에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수면제를 매일 복용하는 노인들에 있어서 세균 감염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1.5배에서 2.5배 정도 높아지는 걸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이 나쁘거나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수면제 복용을 주의해야 될 거고요. 매일 복용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수면제는 뇌졸중과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뇌나 심장의 특징은 정기적인 활성화를 통해서 심장 박출을 뛰게 하고 뇌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수면제를 복용하게 되면 이런 정기적인 활성화를 억제시켜서 뇌 기능과 심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면제를 매일 복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약 20% 정도 뇌졸중의 발생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수면제를 매일 복용했을 때 생기는 또 다른 부작용은 치매 위험성이 높이는 겁니다. 특히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들은 가바를 많이 방출시켜서 뇌를 억제하는 거죠. 나이가 들면 뇌의 퇴행으로 인해서 뇌세포도 줄고 기능이 약화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수면제를 계속 복용하게 되면 뇌가 계속 억제되어지기 때문에 뇌 기능의 저하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졸피뎀과 같은 지드럭 약물들을 한 달 이상 복용하게 되면 치매는 1.5배 정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들을 매일 복용하게 되면 치매는 2배에서 3배 정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수면제 약물들은 수면의 구조를 왜곡해서 깊은 잠을 줄이고 꿈꾸는 잠을 줄이게 돼서 수면의 질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들게 되면 얕은 잠, 깊은 잠, 꿈잠으로 구성되는 수면 사이클이 4번에서 6번 정도 반복되게 됩니다. 비렘 수면의 깊은 수면의 동안에 뇌가 억제돼서 우리의 육체적인 피로가 회복이 됩니다. 렘 수면 동안에는 뇌의 나쁜 감정을 지워버리고 낮에 있었던 기억력을 높이는 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적절한 렘 수면은 뇌 기능을 회복시키는 수면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벤조디아ze핀 계열의 약물들은 가바만 계속적으로 분출하기 때문에 렘 수면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수면제를 통해서 형성되는 잠은 깨지만 않는 얕은 잠만 계속 자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을 자게 되면 잠드는 데는 빨리 들고 중간에 깨는 횟수는 줄일 수 있죠. 하지만 수면의 구조를 왜곡시키게 됩니다. 즉 깊은 잠과 렘 수면을 억제하고 얕은 잠만 자기 때문에 육체적인 피로와 뇌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 수면제를 복용하게 되면 중간에 깨지 않고 잘 잤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죠. 한 달 이상 동안 지속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자고 나도
개운치 않고 잔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받게 되고 낮에도 여전히 피곤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뇌가 잠듦으로써 혀뿌리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져서 기도를 막는 겁니다. 그런데 수면제를 복용하게 되면 뇌가 깨지 않도록 억제하고 있으니까 무호흡증이 지속돼도 뇌는 못 깨어나게 되는 거죠. 수면 무호흡증의 시간이 1분도 넘어가고 2분도 넘어가서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심장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증이 심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수면제는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은 내성과 의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매일 복용한다면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약물의 농도를 높여야 되고요. 약을 갑자기 끊게 되면 금단 현상으로 불안하고 더 잠을 못 자는 반동성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수면제를 사용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자고 깨는 습관을 규칙적으로 하는 수면 위생을 잘 지키도록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수면제는 보약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단기간 사용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수면제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잘 이해하시고 의존성이 생기지 않는 약물들부터 우선 사용하시고요. 습관성이 생기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은 필요할 때만 일시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면제는 정해진 용량으로 사용하셔야 되고 과다 복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과다 복용할수록 마약처럼 술처럼 계속 약을 늘려야 되고 나중에 약에 취해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약을 끊지 못하는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제는 내가 자야 될 시간을 설정한 다음에 잠들기 30분 이내에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의 경우에는 저녁 8시, 7시, 6시에 복용하는데요. 그렇게 복용하시면 새벽에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찍 깰 수밖에 없고요. 또 너무 늦게 복용하시게 되면 아침에 약에 취할 수 있습니다. 자도록 설정한 시간에 30분 전에 약을 복용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수면제는 향정성 약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의 처방을 통해서 필요한 용량으로 복용을 시작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약물들을 언제까지 복용할지를 결정하신다면 약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수면제는 진통제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통제를 복용해서 통증을 개선하죠. 그 통증약이 안 듣거나 계속 복용해야 된다면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개선시켜야 될 겁니다. 수면제는 일시적으로 복용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저용량으로 그리고 단기간 복용한다면요. 하지만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거나 수면제 용량이 계속 늘어난다면 혹시 수면제에 의존되거나 습관성이 생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이럴 때는 수면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약을 어떻게 쓸지 불면증을 어떻게 치료할지 불면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수면제도 여러분들의 수면 습관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수면 습관은 여러분 스스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낮에 햇빛을 많이 쬐고 적절한 운동을 하시고 낮잠 안 자고 카페인 적게 드시도록 하고 밤에는 긴장을 풀 수 있도록 수면 루틴, 취침 루틴을 지키도록 하셔야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꿀잠을 기원하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